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목은 이제 무방암의 로봇 수술이고, 사실 이제 수술에 대한 얘기다 보니 저희가 이제 외과 선생님들 수술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던 적은 많은데, 이제 환자분들께 또 이제 로봇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릴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환자분들은 수술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이제 브로드한 얘기를 드리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얘기를 들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안하게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방암이 이제 서양암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 유방암이 계속 엄청 늘고 있습니다. 한국 이제 데이터인데, 예전에 이제 2000년도에는 한 6천 명 정도의 환자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제 2018년도는 거의 4배 이상의 환자분들이 유방암을 진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뭐 식생활의 변화나 여러 가지 이유로 유방암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렇지만 서양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서구와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죠. 여기 계신 분들,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아시아, 특히 한국을 살펴보면 4, 50대 환자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장 많은 환자분들의 진단을 받고 있다 보니 미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부분절제 또는 전절제 하고 나서의 보건수술, 또 이제 로봇 수술도 미용과 관련이 많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방 수술 방법은 크게 이제 전절제, 유방의 한쪽 부분을 전체 제거하는 전절제술과 부분절제, 유방의 일부를 남기는 부분절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렇게 그 기타 수술은 또 완전히 다른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 기타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이 두 가지만 살펴본다면, 예전에 한 3, 40년 전에는 대다수가 전절제였었죠. 그랬다가, 이제 이게 뭐 조기암이 이제 스크리닝을 많이 하면서 건강검진을 많이 하면서 조기암이 많이 늘어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1기 또는 2기, 연기 이렇게 진단을 받다 보니까 이제 점점 부위가 축소되다 보니 부분 절제가 점점 늘어나고, 최근에는 거의 60% 중반, 그 3분의 2 정도는 부분 절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발달을 해서 조기 검진을 한다 하더라도 전절제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이제 3분의 1 정도는 있습니다. 뭐 연기를 진단을 받아서 굉장히 초기이지만 범위가 넓은 경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연기를 진단받았는데 왜 전절제를 해야 되는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병기가 낮아도 범위가 넓으면 이제 전절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발견을 했지만 범위가 넓어서 전절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현재도 이제 3분의 1 정도의 환자분들은 전절제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절제술을 하는 환자분들 중에 그러면 이제 동시 보건 수술을 저희가 이제 보건 수술은 또 크게 어,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복원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이번에는 그냥 전절제술을 하면서 복원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수술을 받다가 몇 년 뒤에 치료를 끝나고 2, 3년 뒤에 또는 그 이후에 이제 지연 복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 데이터는 이제 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이 데이터는 아산병원 데이터긴 한데요. 전절제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보건 수술을 같이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이긴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한 30%의 환자분들이 보건 수술을 동시에 받았다면 이게 점점 늘어서 한 2010년도 정도에 이제 보험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쯤부터 한 절반 정도의 환자들 비용 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예전에 선택을 좀 많이 못 하셨다면 이제 그래도 보험이 되면서 비용의 부담이 조금 적어져서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데이터는 이제 70%를 넘어가는 환자분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보건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복원의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쩔 수 없이 피부도 같이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 그 일반적인 전절제술을 하면서 복원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피부를 보존. 그러니까 피부를 제거하지 않고 피부를 보존하는 전절제술을 하면서 복원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유두까지 보존을 하면서
동시 복원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복원하지 않는 유방 수술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 피부와 유두를 일부를 제거를 하는 이제 일반 수술을 한 다음에 요건 이제 지연 복원을 보여드린 거지만 어쩔 수 없이 피부를 같이 제거를 해야 되는 전절제술을 하면서 동시에 복원을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계시고 요거는 이제 유두와 함께 그러니까 유두와 유선을 모두 제거하는. 그러니까 이제 유두 안에도 유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방 내에 있는 모든 유선을 제거하는 유두와 유선을 제거하고 그리고 안쪽에 복원을 하는 피부 보존 유방 전절제술을 한 다음에 동시 복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유두는 이제 미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유선을 일부 남기고 유두를 보존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를 보존하고 안쪽에 있는 유선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동시 복원을 하는 이제 유두 보존 유방 전절제술을 한 다음에 복원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로봇 수술을 하면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우선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유두의 모든 저희가 수술을 할 때는 유두 직하방에 유선에 암이 있는지를 수술장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거기에 암이 있다면 수술장에서 유두를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로봇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유두가 제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계획하에 그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유두를 보존하고 그리고 이제 피부도 보존하는 이제 유두 보존 전절제술을 하면서 이제 로봇 수술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보건술이 있다면 이거는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하는 걸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반적인 유방 절제술이 예전에는 전부였다면 굉장히 많이 줄었고 이제 복원하는 환자분에 있어서는 그 이제 피부를 보존하는 경우가 뭐 2000년도에는 한 80%였다가 지금은 한 40%로 줄었고 유두까지 보존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서 지금은 이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 수술은 유방의 로봇 수술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 수술의 역사를 말씀드리려면 이제 유방 수술에 대한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유방과 함께 안에 있는 근육까지 같이 제거하던 수술을 하던 1800년대 수술 을 거쳐서 이제 부분 절제를 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19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3, 40년 전에 수술했던 모든 환자분들은 사실은 다 전절제를 하셨지 부분 절제 하신 분들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부분 절제가 사실 그렇게 오래된 수술은 아니었다는 약간 충격적인 얘기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보건 수술을 한 것도 1990년대에 처음 피부를 보존하는 부분, 그 전절제술과 보건수술을 하던 것도 이제 1990년대에 처음 시작을 했고, 이제 차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로봇이 점점점 개발이 되었고, 이제 세계적으로 유방 수술을 로봇을 가지고 수술을 하던 첫 번째 발표가 되었던 게 2015년도고, 이제 한국에서는 2016년도에 한 케이스가 시작되면서 이제 많이 시작했던 거가 이제 2017년도부터 로봇 수술을 하였으니 지금 24년도니까 한 7년 정도 된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미용적인 이득이 있죠. 그래서 뭐 제가 한 가지의 예의 사진만 갖고 왔는데 로봇을 이용하지 않는 전절제하면서 복원하는 수술은 여러 가지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사형 전개, 유두부터 겨드랑이에 상처를 내고 수술하는 방법, 뭐 아래쪽에 상처를 내는 방법, 그리고 뭐 유륜으로 수술하는 방법, 여러 가지의 절개창이 가능하고요. 뭐 그런 것보다 이제 이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건 이제 로봇으로 수술하는 한 환자인데, 뭐 이렇게 제 환자이신데, 이렇게 겨드랑이 아랫부분에 상처를 내서 앞쪽에서 보면 상처가 보이지 않아서 이제 앞에서 보면 상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미용적인 이득이 제일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처음에 수술을 시작할 때는 이제 미용적인 이득이 제일 많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환자분들께는 가장 큰 이득은 미용적인 수술이
이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환자분이신데 이제 수술 전에는 오히려 유두의 위치가 조금 다르셨던 환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수술하고 1년이 지났을 때의 사진이고 겨드랑이 아랫부분에 상처가 있고 이제 유두의 모양을 이제 수술하면서 약간 맞춰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분은 보형물을 가지고 보건 수술을 하신 환자분이시고 이 환자는 복부로 자가 수술을 하셨던 환자분이고 이제 수술 전에 유방이시고 수술하고 나서 1년이 지난 시점의 유방이신데 이 환자분도 이제 겨드랑이 아래쪽에 상처가 있다 보니 앞에서 보면 상처가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하면 잘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겨드랑이 아래쪽에 상처를 내는 수술이 로봇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시경을 이용한 유방 수술을 한다면 뭐 로봇을 이용하지 않아도 같은 상처를 낼 수 있고 그것은 이제 1995년도에 처음 시도돼서 96년도에 처음 발표되었고 2002년도에 일본에서는 건강보험이 되었고 이제 그 책에 수록되어서 역사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수술이고 현재도 한국에서도 수술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제 긴 막대 형태로 이제 겨드랑이 아래쪽에 상처가 나니까 이 상처에 이 기구를 넣어가지고 이 끝에 조금해서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좀 크게 확대한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기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커팅을 하는 기구와 뭐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기구들이 붙어 있어서 이 기구들을 옮겨가면서 수술을 하는 건데 이제 왜 많이 시행하지 못하냐면 유방은 이렇게 굴곡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쪽이 겨드랑이고 여기가 이렇게 유방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겨드랑이 아랫부분에 상처를 내고 이렇게 긴 막대기를 넣고 수술을 한다면 이제 아랫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박리라고 표현하는데 분리해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이건 판판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위쪽 부분입니다. 위쪽 부분에 이 유두까지의 평평한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굴곡져 보이는 이 반대쪽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이제 유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일직선짜리의 기구를 가지고 이쪽 반대편의 수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처를 여기 반대편에 내서 이쪽은 접근이 수월하지만 반대편으로 넘어가려면 이 유방 산을 건너가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 도와주시는 어시스트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을 내서 당겨주셔야 되고 이제 수술하는 선생님도 많이 누르는 힘을 내야 되고 물리적으로 힘을 많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드신 거죠. 그래서 장점은 이제 작은 절개가 있어서 미온적 이득이 있는데 조수자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 시간도 너무 길고 반대편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기구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게 안쪽인데 그 안쪽에 만약에 혈관이 있다면 그 혈관의 그걸 묶고 이렇게 잘라내고 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 수술자가 너무 힘들다 보니 이렇게 수술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쉽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퍼져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로봇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로봇은 이제 이러한 기구들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보고 여기에 이제 비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로봇이죠. 이제 로봇은 진짜로 이렇게 로봇처럼 생긴 건 아니고 이따가 이 로봇이 움직이는 걸 보여드릴 텐데 이런 로봇 기구가 있고 그리고 이건 저희가 콘솔이라고 부르는 건데 제가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 가끔 이제 로봇이 수술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진 않고 저희가 이런 기계에 앉아서 이 로봇에 있는 아까 그 내시경 기계처럼 내시경 기구처럼 그 기구를 이제 움직이는 것을 따로 앉아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런 조정을 하는 어, 방법으로 로봇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기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렇게 저희가 팔이라고 하는데, 팔이 여러 개가 달린,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우리 환자분이 누워 계시면 이 로봇 기계가 여기 있어서 이제 유방 주변에 이렇게
기구가 들어가 있고 옆에 도와주시는 이제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이 같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저희는 따로 이제 콘솔이라고 하는 기구에 앉아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두 번째 기계는 이 팔이 하나만 있어서 요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하나에서 이제 여러 개 팔이 나와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기구인데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러 개의 팔이 있어서 각각의 기구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로봇도 있고 이 얘는 이제 하나의 팔에서 나와가지고 요 각각에서 이렇게 조금만 팔이 나와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이제 로봇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해보면 여기 안에서 이제 팔이 나와가지고 아까 내시경 기계처럼 근데 아까 내시경 기계는 딱 뻣뻣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내시경 기구였다면 얘는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 아까 그 산을 넘는 거가 굉장히 수월하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저희가 수술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겨드랑이 쪽에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멀리 있는 곳을 이렇게 움직여서 그 안쪽에 멀리 있는 곳을 움직이는 게 수월하고 사실 카메라를 확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로봇을 이용하지 않고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잘 보입니다. 굉장히 작은 혈관이 확대해서 잘 보이고요.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그냥 보여드릴 계획인데 이렇게 이제 로봇 기구들이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저희가 이런 거를 어떻게 조정을 해서 이런 기구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조정을 해서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그 로봇을 이용한 유방 수술은 이제 장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작은 절개로 수술할 수 있고 이제 수술자가 편하게 물리적으로 편하게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원래는 사실 로봇 수술이 처음 개발된 건 원격 수술을 하려고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의사가 멀리 가지 않아도 수술을 할 수 없는 곳에서 할 수 있게 그런 컨셉을 가지고 로봇을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게 할 수 있게 실제로 되었죠. 아직 뭐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진 않지만.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나중이라 하면 저희가 처음에 수술을 했던 몇 년 전에는 환자분께 이제 수술이, 뭐 상처에 이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 성형외과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는데, 피부의 상태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또 뒤에 보여드릴 텐데, 상처가 이제 유두의 근처에 없고 굉장히 멀리 가다 보니까, 뭐 저희가 나중 설명을 들으실 때, 뭐, 유두의 괴사가 될 수 있다, 아니면 피부의 괴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제 그런 확률이 좀 적은 것 같다. 실제로 아직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데이터가 쌓여서 나중에 보여드려야겠지만, 성형외과 선생님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로봇을 이용한 유방수술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께는 지금 현재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술은 다 동일하게 되는데 상처에 이득이 있고 저희가 수술할 때 의사가 굉장히 어렵지 않게 수술을 하는 물리적으로 이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더 추가적인 이득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은 비싼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고가여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은데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한 160, 70대 정도의 로봇이 분포되어 있다고 그러고 이제 전체적으로 로봇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유방 수술만 보면 전절제를 기준으로 어,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한 케이스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수술입니다. 현재는 48개의 병원에서 71분의 의사 선생님께서 로봇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도 점점 저희가 수술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진화하고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유두 보존, 그러니까 저희가 로봇을 이용하지 않는 수술은 절개선이 아무래도 조금 길어질 수 있고 눈으로 보이는 절개선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가 힘을 많이 쓰는 노동이 필요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결과가 나쁘지 않지만 수술 끝내시면 그게 달라지진 않으시겠지만 수술을 할 때 저희가 좀 힘을 많이 쓰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 이거가 사실 뭐 유두 계산한 함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는 사실 않거든요. 이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형외과 선생님들께서 유두가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주셔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데이터로 보여드리면 로봇과 아닌 걸 비교한 논문이 있지는 않은데 이건 유두를 살리고 안 살리는 아까 말씀드린 유두 보존과 피부 보존을 비교한 건데 얼마나 의사들이 힘든가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를 살리려면 조금 더 고생을 해야지 된다. 너무 힘들다. 피지컬리 너무 힘이 드는 수술이다. 이런 이제 논문이 있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를 여러 개의 방법으로 낼 수 있는데 유륜에 가까울수록 이런 이제 스킨 네크로시스, 피부 괴사, 니플 네크로시스, 유두 괴사, 네크로시스가 완전 컴플리트, 굉장히 심하게 괴사가 있는 경우가 더 높다. 그러니까 유두의 주변을 많이 건드릴수록 그리고 상처가 이 주변에 넓을수록 그런 경우가 더 많다. 이런 논문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술이 마치면 그러니까 유방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형외과 선생님 들어서 안쪽에 복원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수술을 마치고 성형외과 선생님 들어오시기 전에 피부의 상태, 남겨진 피부의 상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혈관이 얼마나 잘 분포되어 있는지를 인도시아닌 그린이라고 하는 약을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전체가 다 로봇 환자만 사실은 그냥 랜덤하게 쭉 발표를 위해서 몇 환자를 그냥 쭉 이렇게 한 거라서 뭐 비교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긴 아닌데 보시면 겨드랑이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상처 주변 색깔이 더 빨갈수록 혈관이 잘 분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처가 있을수록 당연히 그 상처에는 혈관이 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주변이 더 이제 연두색이 많고, 요 주변이 연두색 파란색이 많고, 요 주변이 연두색 파란색이 많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두 주변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처음부터 상처를 낸다면 그 주변에 혈류가 덜 갈 테니 상대적으로는 피부나 아니면 유두 괴사율이 높을 수 있겠다. 그런 환자분들이 워낙 적으니까 두 개의 차이가 나려면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있어야 뭐 그런 통계적인 차이를 보여줄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그게 유두에서 멀어지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어 이제 많이 수술을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래서 제가 뭐 오늘은 뭐 그런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많이 이렇게 일부러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때는 처음에는 몰랐던 이제 환자분들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 느끼는 건 처음에는 유방 수술이 저희는 이제 상처가 작다 보니까 유방이 많이 크신 분이나 아니면 좀 어려우신 환자분들이 로봇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데이터가 별로 없었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손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로봇을 사용하지 않을 때 삼성물산은 갑자기 네, 같이 가자고 힘들었던 해가지고 어제. 분들이 로봇 수술을 했더니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았어서 사실 가격이 조금 더 이제 환자분께 도움이 되는 가격이 된다면 많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